13장.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예상보다 깊었다. 콘크리트 벽면엔 세월의 때가 앉았고 간헐적으로 박힌 램프들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번갈아 전멸하고 있었다. 조용한 기계음,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풍기 소리. 윤동주는 점점 긴장되는 마음에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혹시 여기에 귀신도 갇혀 있나요? 소리 없이 뒤따르던 그가 물었다. 정지윤은 계단을 내려가며 짧게 웃었다. 가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처리된 지 오래죠. 진짜 무서운 건 귀신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그걸 믿지 않는 일반인의 무심함이에요. 계단 아래 도착하자 거대한 철제 문이 열리며 암흑의 공간 안에서 붉은 조명이 한 겹씩 윤동주의 몸을 훑었다. 신체 생체 정보 확인 중. 명함 코드 인증 완료. 접속 승인. 예부 요청자 1인. 등록자 정지윤. 입장 허가합니다. 철문이 고요하게 열렸다. 그 안은 폐허처럼 보였던 공장 외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 1층 접수센터. 거대한 투명 플라스틱 커튼 뒤편으론 검은 코트를 입은 요원들이 무표정하게 데이터를 정리 중이었고, 벽면엔 전국 각지의 의뢰 게시판이 디지털 보드 형태로 걸려 있었다. 정지윤은 안내석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신규 접수자 등록입니다. 이름은 윤동주. 정신이 흔들릴 정도의 목격을 겪은 일반인. 접수 요원은 윤동주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곤 터치패드에 몇 번 입력을 마쳤다. 현장 보고서와 진술서, 기초 반응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전부 마치면 첫 요청 처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윤동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바닥엔 건조한 냄새, 공기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윤동주는 깊숙한 지하 공간의 풍경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이거 거의 맨인블랙인데요. 말은 농담처럼 꺼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벽면을 따라 줄지어 앉은 검은 코트의 요원들,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접수 시스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처럼 꿰뚫고 들어오는 공간 전체의 공기. 이건 확실히 현실 바깥의 현실이었다. 정지윤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영화 같다, 게임 같다. 근데 나중엔 다들 똑같이 말하죠. 이게 진짜였어. 그 말을 들으며 윤동주가 대답했다. 이곳은 정말로 귀신을 잡는 데군요. 정지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귀신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문제거든요. 정지윤이 손짓하며 하나씩 소개했다. 저쪽은 요청서 관리 구역.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감지하는 사건들이 정리되는 곳입니다. 오른쪽 벽 뒤에 있는 방은 격리실. 가끔 실체 없는 존재나 영향받은 물건을 잠시 보관합니다. 윤동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팔을 오므렸다. 보관, 의료? 정지윤은 웃지도 않고 덧붙였다. 어쩔 수 없지요. 세상엔 경찰서나 소방서로는 못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다음은 장비실이었다. 정지윤은 장비 보관함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윤동주 씨, 여기 백야행 대구지부 장비 보관함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보관함 한쪽, 미세하게 빛나는 문양이 새겨진 금속 문을 가리켰다. 그 앞엔 얇은 감지 장치가 달려 있었고 정지윤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반응했다. 여긴 사용자 등급에 따라 장비가 다르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기도 해요. 입문자인 지금은 기초 방어구나 감지 장비, 간단한 봉인 부적 정도밖에 접근 허용이 안 됩니다.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이 아래에는 A급 이상 요원만 접근 가능한 고위 무기, 실험 장비, 그리고 봉인해 놓은 물건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장소 자체가 변형되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윤동주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지금은 그저 입문자일 뿐이라는 걸, 이곳이 진짜 전장의 전초기지라는 걸 실감했다. 언젠가는 저 안도 볼 수 있겠죠? 정지윤은 살짝 웃었다. 그건 윤동주 씨에게 달렸죠.
선택, 그리고 책임. 철문을 열자 수십 개의 장비들이 선반 위에 정렬돼 있었다. 도검, 접수석, 도형 무구, 종, 사슬, 고대 문자로 적힌 장부들까지. 여기 있는 건 대부분 감응형 장비입니다. 정식 등록된 프리랜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정지윤이 잠시 멈추더니 윤동주를 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하지요. 윤동주 씨가 그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는 입을 다물었다. 왠지 알 수 없는 압력이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공간 전체가 마치 꿈속 같았다. 하지만 발밑의 콘크리트는 차가웠고 이 냄새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정지윤이 말했다. 이곳에서 윤동주 씨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해요. 이곳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윤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지윤은 장비 보관함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장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보관함 좌측 하단에 있는 장비 등록 단말기를 가리켰다. FD급 장비는 대부분 대여 방식이에요. 임무 수행 시 회수 조건이고 파손되면 일부 변상해야 하죠. 하지만 일정 이상 공력을 누적하거나 임무 성과가 높으면 무상 지급 또는 계약 구매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조용히 덧붙였다. 다만 A급 이상 장비는 거의 다 소유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무기들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어떤 건 다른 사람이 만지는 순간 폭주하는 것도 있고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RPG 게임처럼 들리지만 이곳에서는 그 설정이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란 말씀이시죠. 정지윤은 가볍게 웃었다. 네, 무기보다 중요한 건 그걸 쥐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급하게 잡으면 오히려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정지윤은 단말기에 접속해 무언가를 몇 번 터치하더니 윤동주 앞에 화면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백야행에 입문자로 등록하는 순간 단 한 번, 단 한 개의 장비는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윤동주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배경에 F2급 장비들이 리스트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처음이니까 F급에서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단 한 번뿐인 기회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그녀는 짧게 덧붙였다. 선택은 신중하게.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당신과 함께할 첫 동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각 장비에는 설명이 간단히 적혀 있었다. 윤동주는 장비 보관소의 입구에 멈춰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왼편엔 차곡차곡 정리된 무기 보관함들, 그리고 정면 구석,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박스와 금속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공간이 있었다. 저쪽은 무엇입니까? 윤동주가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키며 묻자 뒤따라 들어온 정지윤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고는 작게 웃었다. 폐기 구역입니다. 폐기요. 응, 테스트용으로 쓰다가 반응 없던 장비들. 감응률이 너무 낮거나 사용 중에 사고가 나서 회수한 장비들도 가끔 섞여 있어요. 윤동주는 한 발짝 더 다가가 폐기 구역을 바라봤다. 낡은 검집, 터진 장갑, 빛바랜 고글. 그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전장의 동반자였을 것이다. 그는 입술을 한 번 다물었다가 묘하게 감정이 담긴 말투로 물었다.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도 버리는 겁니까? 정지윤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담담하게 말했다. 대부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누군가와 연결되었다 끊긴 물건은 쉽게 새 주인을 안 받아요. 윤동주는 폐기 구역에 쌓인 어느 무기 하나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윤동주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폐기물 더미 가까이 다가갔다. 정지윤이 말렸지만 그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다.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해서. 낡은 금속 케이스, 박살난 헬멧, 그 사이에 반쯤 묻혀있던 무언가.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붉게 녹이 쓴 작은 단검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잡이는 가죽이 벗겨졌고 날은 금이 가 있었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거는 왜 여기에 있죠? 정지윤이 다가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감은기에도 안 잡히고 반응도 없어서 그냥 폐기했어요. 꽤 오래전부터 적이 있었을걸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윤동주는 단검을 들고 빛 아래로 살짝 들어 올렸다. 빛에 반사된 날 끝에 아주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지윤이 다시 물었다. 감흥이 되십니까? 그건 감흥이 안 되던 건데. 윤동주는 단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중얼였다. 아니요. 감흥은 아닌데요. 이건 느껴져요. 그 말에 정지윤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정지윤은 장비 보관소 구석에 놓인 녹슨 단검을 만지던 윤동주를 힐끔 보고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아, 맞다. 중요한 걸 하나 깜빡했네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투에 약간의 공식적인 톤을 섞었다. 윤동주 씨,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대한민국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칼도, 곤봉도, 심지어 정당한 이유 없이 망치 들고 다녀도 경찰한테 걸립니다. 그녀는 벽 쪽에 무기관리 규정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 백야행 소속 프리랜서들은 공식 임무 수행 중일 때만 무기 소지가 허용됩니다. 그것도 결계 안에서만 혹은 이면세계 활동 구역에서만. 밖에선요? 윤동주가 물었다. 정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밖에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위장용 무기 케이스, 결계 전용 가방, 소형화 수납장 같은 장비를 따로 지급받죠. 현실과 이면은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녀는 눈빛을 가볍게 바꾸며 말했다. 그녀는 보관소 안을 가리켰다. 그리고 들고 나갈 땐 꼭 케이스에 넣으세요. 칼 들고 대구 시내 걷다가 체포되면 백야행도 모른 척합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윤동주는 순간 현실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제나 현실 위에 놓인다. 그는 천천히 단검을 들고 정지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지윤은 그가 든 단검을 보고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단검은 백야행 내에서도 오래전 폐기 대상이었던 것. 감흥도 없고 정체불명이라서 아무도 쓰지 않았던 무기 미분류 F-12. 그거려. 네, 옌지. 눈에 들어왔어요. 윤동주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슨 감정인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단검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묘하게 익숙했다. 정지윤은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중얼였다. 진짜 별난 분이시네. 그녀는 곧 무표정으로 돌아와 공식적인 말투로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윤동주 프리랜서 F급 무기 등급 무기 미분류 F-12 단검형 지급 완료. 그녀는 태블릿에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 무기는 감흥 반응이 없지만 초보자용으로는 휴대성이 좋고 시가지 이동 시 위장도 쉽습니다. 다만 관리 안 하면 금방 부식됩니다. 잘 닦으세요. 정지윤은 가슴 쪽에 숨기고 다닐 수 있는 단검 가죽 케이스를 윤동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용 가죽 케이스를 가슴에 사선으로 두르고 가죽 칼집에 단검을 넣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단검이 품 안에서 진동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괜찮습니다. 뭐든 익숙해지면 내 무기죠. 그리고 속으로 중얼했다. 이름도 없는 이 단검. 그래, 당분간 현무라고 불러주지. 그 누구도 모르게,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무명의 검은 이제부터 그의 길을 함께 걷는다. 정지윤은 단검을 선택한 윤동주를 슬쩍 힐끗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됐네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 발 들이신 겁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덤덤한 말투로 말했다.